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2년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2023년 면접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농협은행 6급 면접대리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필기가 바뀌면서 전산에 문제가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심적 고생과 공부의 시기를 거쳐 합격하신 분들께 모두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며 2022년에 만들었던 농협 논술 대비와 금융시사 교재 역시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제작이 된 거라 공부하신 분들은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좀 기초를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컨설팅 마찬가지로 신청되고 있어서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6급 면접이 이번에 토익 면접에서 PT 면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던 면접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는 PT 면접으로 바뀌게 되어서 작년 합격자분들이 주셨던 팁이 사용이 되기가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5급의 팁들을 좀 갖고 와봤으니까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케팅 PT 면접 준비하는 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 5급 면접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15분 준비에 10분 발표, 5분 Q&A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워드, PPT 등이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웬만큼 모르는 키워드일지라도 좀 모르는 용어일지라도 자료를 보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좀 이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에 관한 질문들도 나오게 되고 용어 트렌드에 대한 견해나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제가 뒤에서 관련 예상 질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농협은행 6급 마케팅 PT는 처음이라서 이게 농업에 대한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진훈 강의 했던 거 기준으로 갖고 와봤으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6급 PT 예상 주제를 5급 나왔던 주제들을 기반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소비 트렌드 기반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평균 실종이나 체리 슈머 등 소비 트렌드 2023 소비 트렌드 10 하면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용어의 의미나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농협은행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면 좋을지 농협은행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대에 관한 질문들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 세대, 욜드, X세대 등이 미치는 영향과 이들을 위한 방안과 서비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질문들은 꽤나 자주 나오고 있죠. 메타버스나 바스 등의 의미와 사례, 적용 방안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농협에 관한 질문들, 농협은행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농협은행 플랫폼 자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상품 방안, ESG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에 대한 질문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영업점을 다 줄여가고 있는 중에 농협은행만 여전히 영업점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영업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고객 중심 영업점이란 무엇인지 무인이나 혁신점포 그리고 고객 접점 확장에 대한 질문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빅테크 이런 게 면접 질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긍부정적인 영향과 농협 적용 방안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 경제금융 이게 5급 기출이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래 다른 은행의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달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든지 삼고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태까지 농협은행의 PT 면접을 봤을 때 물론 이런 금융 상황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대부분 농협은행이 어떻게 해야 할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 주셔야 뒤에서 보시겠지만 집단 면접에서도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 유형은 이렇게 적용 방안이나 마케팅 방안, 서비스 제한 방안이나 경쟁력 확보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만 묻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례, 장단점, 타인과의 차이점, 긍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질문 유형 두세 가지를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터디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얘네와 여기에 있는 키워드나 용어들과 얘 두세 개를 섞어서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알파 세대에 대한 뭐 사례와 의미, 그리고 타행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우리 농협은행이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두세 개 붙여서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스터디에서 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T 만드는 법, 일단 워드랑 한글 버전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게 문제점, 차이점, 경쟁력 확보 방안, 이런 식으로 질문이 다양하게 섞여서 나온다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방안이 본론이고 메인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서론으로 좀 끌고 가주시는 게 좋아요. 이 두 개, 예를 들어 내가 이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했으면은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방안을 꺼내기가 쉬워져요. 왜? 방안이 생각이 안 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개선하자라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이 방안의 빌드업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방안을 꺼낼 때 그냥 무작정 난 이게 생각났어요, 이거 해요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나가는 게 낫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점이나 차이점을 먼저 정리하고 방안을 본론으로 쓰는 연습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나 사례 같은 건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셔야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 알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방안의 질문들, 뭐 예를 들어 문제점, 차이점이면 얘네들 정리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방안, 정리 순으로 꾸며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한글이나 워드를 작성하실 땐 이런 식으로 뭐 서론, 정의, 장단점, 타인과의 비교, 질문에서 묻는 바 A, B를 서론에서 끝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10분 안에 아이디어 짜기도 힘든데 이거 쓰기 더 힘들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 서론 정도만 쓰시고 1, 2, 3 쓰시고 나머지 말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줄글로 그냥 정리하세요. 이렇게 할 시간 없으면 그냥 줄글로 쫙쫙쫙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안, 본론으로 나와야 되죠. 이게 농협은행의 현재 농협은행이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자라는 식으로 농협은행과 연결이 가능하다면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유의하실 거는 방안을 꺼낼 때 내가 이 방안을 꺼낸 근거, 혹시 자료에 이 근거가 나와 있다면 활용해 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방안을, 어떤 개선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지, 그리고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해서 본론을 이렇게 2번, 3번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방안은 두세 개 정도 나오는 게 좋고요. 방안을 하나로 작성하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방안, 본론 자체를 방안으로 하시고 1번은 근거, 2번은 어떻게 할지 방향, 3번은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쭉쭉쭉 만약에 이렇게 깔끔하게 쓰실 시간이 없다면, 충분히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줄글로 쭉쭉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와 리스크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PPT로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재작년 거예요. 작년 거는 아직 다 모이지 않아서 재작년 거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PT 면접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이때 농촌재생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PT 관련해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분은 이 합격자분이시거든요. 합격자는 이종산업으로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하고 있다. 이종산업 제휴방안은 이게 있고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넣어서 이종산업으로 타겟을 딱 잡고 갔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맥락으로 쭉 꾸며가시면 보다 쉽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은 뭐가 중요하냐면 행원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PT 면접의 과정이 여러분이 행원으로서 상품을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할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행원처럼 이해하기 쉽게 웃으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종이에는 줄글로 썼을지라도 설명을 해줄 때는 앞에 고객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답변, 뭐 산업이랑 이종산업이랑 아까처럼 본 것처럼 연결하기, 연령별 특징이라든지 직업 특징, 앱 서비스 이런 거 찾아서 만능 답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만능 답변을 정리하시면 관련 농협은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같이 찾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농협은행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료를 다 분석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만 체크해서 꺼내는 연습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PT 하실 때 타행 앱 상품이나 카카오톡스 등의 핀테크 앱 같은 거 탐색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면 더더욱 이 친구가 은준생이었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자료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면 좋아요. 아이디어 특출나지 않아도 좋은데 근거는 확실해야 돼서 자료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내가 이 방안을 꺼낸 근거는 이거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PPT로 정리를 하실 때는 줄글로 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숫자형으로 해서 간단히 아니면 이렇게 아이콘 대충 넣어갖고 PPT형, 차트형으로 정리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 서론, 본론 내가 쓰는 내용만 간단히 작성해서 PPT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워드나 한글로 하나, PPT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놓고 전지로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에서 나오는 꼬리 질문 유형은 이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말한 방안의 구체적, 네가 지금 그 방안 말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PT에서 설명한 예시, 네가 이거에 대해 설명했는데 뭐 카카오뱅크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봐라. PT에서 발표한 용어, 너 이 용어 말하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냐? 이 키워드에 대해, 이 주제에 있는 키워드에 들어본 적 있냐? 잘 알고 있냐? 그리고 은행에서 우리가 그걸 왜 해야 하느냐? 농협은행이 그걸 왜 해야 하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적용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겠냐? 현재 금융 상황과 금융 변화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농협은행 필기가 경제 부분이 좀 적었고 이 은준생 아니어도 농협은행 갈 수 있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집단 면접도 그렇고 PT 면접도 그렇고 은행 자체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려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공부는 좀 빠삭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바로 집단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면접관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주로 NCS형 질문이 진행되지만 유독 작년에 특히 좀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렇게 경상도 쪽 보고 오신 분들이 유독 경제 관련 질문이 많았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놀라서 말도 안 하네요. 경제 관련 질문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준비해 주셨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압박 질문을 좀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개수가 막 지나치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언어적 이미지와 표현이 중요하게 됩니다. 먼저 이러한 기본 질문들 당연히 이게 나오지 않더라도 근데 자기소개랑 지원독이 나와요.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지라는 걸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농협과 농업 관련한 질문들 이거 다 기출해서 끌어온 거예요. 농협의 땡땡이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냐? 농협은행 자체 강점과 취약점 그리고 입행으로 뭘 준비했냐? 플러스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디지털 서비스 이용 사례와 개선점, 장점, 단점, ESG 어떻게 할 거냐? 타 은행과의 서비스를 비교해봐라. 인재상 중 부합한 것 거리가 먼 것은 뭐고 상품 설명해봐라. 상품에 관해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등등등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이 크게 5가지 유형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고객 관련한 질문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고객을 감동시켰던 경험, 고객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고객이 오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런 질문들 나오게 되는데 이 설명에 대한 거는 다양한 예시를 주고 실제처럼 설명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묻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고객 응대할 때 나는 어떤 설명을 했었나를 꼭 정리를 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왜냐하면 농협은행은 조직 융화적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게 돼서 조직 관련한 질문들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금융 관련해서 자격증 갖고 있냐 관련 지식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관련 질문들은 저도 봤지만 와, 이 경제 질문이 진짜 딱 물고 들어가면 보통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회계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왜 거기는 그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금융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너 이거 알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냐 식으로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좀 알고 있어요 라고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꼬리 질문들이 꽤나 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절세 전망, 환율, 물가, 코스피, 은행이 사양 산업인데 이거에 대해 전망을 어떻게 보냐, 로보 어드바이저나 WM의 전망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은행업에 대해 좀 깊이, 경제와 금융에 대해 좀 깊이 고찰해 보신 분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인성 관련한 질문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모의 면접 영상 곧 올라오게 될 텐데 모의 면접에 이런 트렌드 반영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최소 모의 면접에 있는 질문은 꼭 정리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은행은 고객 우선적이고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 그리고 조직 우선이지만 경제에 대한 이해, 이게 기출 보면은 진짜 올 인성만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올 경제만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경제 관련 질문들도 다양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직에서 잘 지낼 것 같으면서 꼼꼼하게 처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좀 둥글둥글해 보이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한 NCS용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농협은행 5, 6급 구분하지 말고 진흥 구분하지 말고 NCS용 질문들 쭉 모아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에 관한 질문들 중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나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 물어서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기소개서 적힌 내용 완벽히 숙지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블로그 운영한다고 했을 때 조회수 제일 높은 것 혹은 어떤 키워드로 주로 들어오냐 이렇게 상세한 확인 질문들 들어갔었다고 하고, 자격증 뭐 부분 합격했다, 자격증이 있다라고 한 순간 그거에 대한 관련 지식들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자격증이나 경제금융 얘기하실 때에는 내가 이 지식은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가야지라는 그 의지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정리를 해 두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농협은행이 하는 일 특징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실제로 물어봅니다. 이거 한다고 할 때 너 그럼 그런 경험 있냐? 농협은행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고요. 은행 사업에 대한 미래도 꼭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자 후기를 좀 간단하게 모아왔습니다. 먼저 정말 계속 웃었다라는 내용이 진짜 많았어요. 저도 수업을 할 때 계속해서 웃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많이 웃으셨다고 해서 마스크 잠깐 벗는 순간에도 좋은 인상 보여드리기 위해 웃는 얼굴 연습하셔서 웃으셨다고 하고요. 답변이 길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많이 하셨는데도 붙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면접 가셔서 나 이거 답변 못했다,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면접장 가서 내가 모르는 거 안다고 막 얘기하시기보단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NCS용 질문 없이 경제 질문이 대부분인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었고요. 그리고 답변 생각 안 나서 어버버 했는데도 붙었다 라고 하는 거 보면은 답변을 수려하게 하는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진솔하게 말을 하고 웃으면서 조직하고 잘 지낼 사람이 1순위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뻔한 답변이 아니라 좀 나만의 답변, 진짜 뭐 고객 판매 노하우도 그냥 뭐 경청과 존중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판매를 어떻게 했었지 생각해서 저는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판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얘기 하듯이 말씀하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 쭉 정리를 해봤고요. 농협은 뭐 진홍이든 농어든 농육이든 나오는 질문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로 쭉 정리를 해놨고, 이 질문들 링크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링크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것들만 준비를 하셔도 어느 정도 다 돌려서 쓸 수 있어요. 이거에 경제까지 준비를 하시면 아마 웬만한 건 다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또 이번에 필기 과정에서 잡음도 많았는데 이 모든 과정 거쳐오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최종 관문만 남았습니다. 최종 관문 넘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